다들 식사 맛있게 하고 오셨어요? 네. 네, 이어서 2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부는 앞에서 얘기했던 요 고객과 만남 가지고 저는 프로세스를 이후에 진행하실 때 각 프로세스별로 제가 좀 팁을 더 드리는 시간을 가질 거고, 네. 그리고 3부는 고객 관리 관련된 부분을 했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앞에서 얘기했던 이 고객 관리 프로세스 한 번 더 정리하고 넘어가 볼게요. 간단하게. 네. 자, 저희가 하는 업무의 큰 틀은 첫 번째 뭐부터 한다고 했죠? 프로스펙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TAR 하시고, 그 다음에 AP를 하실 거고, 그 다음에 PC를 하고, 그 다음에 GS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과정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고요. 프로스펙팅은 여러분들이 지인, 소개, 개척, 그 다음 DB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프로스펙팅을 할 거고, 그럼 그분들과 뭐 한다? 만남 일정을 잡기 위한 전화를 하실 거다. 네. 그럼 전화를 하셨을 때 잘 만남 일정을 잡았어요. 그러면은 뭐 해야 된다? 첫 번째, 예약 문자 보내기 전에 그쵸, 일정 확정 문자. 일정 확정 문자. 네네. 네, 여기 개인 소개자를 같이 보내는 거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메시지 예약하셔라. 예약은 언제? 3, 2, 1. 그쵸, 3, 2, 1 당일. 그 다음에 AP 일정이 됐어요. 그러면은 만남을 가지실 겁니다. 당연히 만남 가진다는 거는 당일날 연락이 돼서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시간이 소중하니까. 일단 만났습니다. 만나고 잘 마무리가 잘 됐어요. 그러면은 뭘 하셔야 된다? 첫 번째, 네, 오늘 내용 정리. 그쵸, 내용 정리해야 되고, 두 번째, 그쵸, 만남 일정 확정하셔야 되고, 그럼 만남 일정 확정 다시 하시고, 그럼 그거에 대한 문자도 발송하셔야 되고, 방금 얘기하셨던 리뷰 보내셔야 됩니다. 네. 그럼 반대로 소감도 받으셔야 돼요. 그럼 세 번째, 뭐 하셔야 될까요? 그 다음 메시지 예약. 그렇죠, 메시지 예약 또 하시는 겁니다. 또 언제까지? 3, 2, 1 당일. 자, 그럼 PC 과정이 왔습니다. 그 전에 중간에 한번 뭐 해야 된다 했죠? 네. 뭐 해야 될까요? 보험료 한번 확인. 그쵸, 보험료 가 클로징이랄 거 확인 한번 하셔야 돼요. 네. 컨설팅 내용 이렇게 됐는데 부담 없으시냐? 네. 이 내용들 확인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PC의 과정에서 잘 계약을 마무리했습니다. 뭐 하셔야 됩니까? 2주 이내에 한 번 더. 그렇죠, 만남 일정 또 확정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리뷰하고 또 소감 받는 겁니다. 그 다음 메시지 예약하고요. 하나 더 해야 됩니다. 그렇죠, 소개 요청하셔야 됩니다. 네. 그럼 CS 과정 왔어요. 뭐 하셔야 돼요? 첫 CS만. 네. 짧게 리뷰하고. 그렇죠. 첫 리뷰 간단하게 하시고요. 두 번째, 증권 전달 좀 하시고, 증권 전달 좀 하시고. 세 번째, 하나 더 소개 요청하셔야 되고. 이 증권 전달할 때 그래도 뭐 하나 좀 했으면 좋겠다. 그치, 선물 하나 좀 전달하면 좋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친해져라. 네. 어떻게 좀 정리가 되셨나요? 아까는 제가 되게 풀어서 얘기해가지고 그런 거지. 네. 생각보다 별거 없죠. 중간중간에 이제 효율적으로 하는 팁이 좀 더 중요한 거지. 결국엔 사람 만나면은 내가 해야 될 건 네. 만남 일정 확정하고 문자 보내고 메시지 예약해서 일정 주지시키고 네. 이게 다예요. 그리고 컨설팅 내용 준비하는 건 내가 천천히 하면 되는 거니까. 시간적 여유가 있을 테니까. 그래서 요 내용들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어서 조금 이제 첫 고객을 만나는데 내가 가져야 되는 마음가짐이나 그리고 또 AP 하실 때 좀 팁들 좀 몇 가지를 드릴게요.
아, 내가 생각해보니까 그걸 준비한다고 준비를 하나 안 했는데 잠시만요. 여러분들이 고객과의 첫 만남의 그 마음가짐을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고객이 아까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과연 나라는 사람을 처음 만났어요. 일단 지인, 소개로 만났다고 할게요. 이 사람들은 나를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웬만하면 웬만하면 지인 소개면 웬만해서 알죠. 알 수도 있고. 오히려 아는 사람들이 좀 더 무섭다고 나를 전문가로 안 봐요. 그렇죠. 이 사람이 얼마나 일했는지도 알고 하니까. 네. 물론 소개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네. 그렇게 내 얘기를 많이 안 했을 수도 있고 소개해 주신 분이. 네. 근데 기본적으로 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네. 이 사람들은 나를 오히려 전문가로 안 볼 확률이 좀 더 높아요. 네. 그렇죠. 반대로 내가 그나마 경력이 쌓이면 전문가로서 어필하기 더 좋을 수도 있고요. 근데 개척이나 DB는요? 전혀 모르고. 이 사람들은 날 모르잖아요. 네. 진짜 자주 얼굴을 본 사람들이 아닌 이상은 개척도. 네. 그럼 이 사람들은 내가 무슨 일 하는지를 몰랐던 사람이고 이제 어떻게 보면 연락이 돼서 나랑 만났기 때문에 오히려 이 사람들이 나를 처음에는 전문가로서 인식을 해줘요. 그 차이가 좀 있어요. 그렇죠. 대신 신뢰를 가지고 있냐? 그 부분은 그건 아직 의심 단계인 거예요. 그럼 이 의심 단계가 당연하다는 걸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 이 대화 해보기 전까지, 만나서 뭔가 해보기 전까지는 이 사람이 전문가인지 아닌지 아직은 모든 일에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럼 그 의심을 허물 수 있는 뭔가들이 필요한데 이 몇 가지 장치들이 필요한 거죠. 그럼 첫 번째는 가벼운 위트 같은 걸로 한번 그 흔히 말하는 아이스 브레이킹이라고 하죠. 한번 벽을 부러뜨려야 돼요. 네. 근데 그걸로 다 부러지진 않아. 네. 그럼 거기서 뭘 해줘야 되냐? 내 진심을 얘기를 해주고 나를 어필할 수 있는 소개 자료들로 한번 그거를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개인 자기소개 자료 진짜 잘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플로우도 어떤 걸 쓸 건지도 잘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고. 제가 그 사례를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화법 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한 1분 화법 정도 돼요. 네. 여러분들 혹시 네이클로버가 뜻하는 꽃말이 뭔지 아세요? 행운. 행운. 네. 웬만한 사람들 다 알아요. 네. 근데 이 행운의 마법, 네이클로버가 누구나 다 알기 때문에 오히려 누구나 받으면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저가 실제로 AP 할 때 처음 보는 분한테 쓰는 화법 하나를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말 쓰기 쉽고요. 여러분들도 지금 사업단에서도 좀 많이 쓰세요. 이 화법을. 실제 저는 명함을 드릴 때 이렇게 네이클로버를 하나를 같이 드립니다. 준비한 거죠, 제가. 네, 제가 샀죠. 요거 하나에 1,000원도 안 해요. 하나에 1,000원도 안 해요. 그렇게 네. 맞아요. 코팅 돼가지고 생화입니다, 심지어. 좋아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 하나를 제가 하나만 더 가져올게. 제가 명함집에 더 있는 줄 알았는데 없어가지고. 다녀오셨어요? 물어보지. 그거 원래 떨어져요 그거 하면. 안 떨어진 방법 없어요. 응. 네, 주시려고, 드리려고. 네. 감사합니다. 응. 생화예요, 생화. 실제로 저도 네이클로버를 항상 갖고 다니고, 네. 이제 약간 이것도 약간 퍼포먼스적인 부분이 될 수 있는데, 저는 항상 네이클로버를 핸드폰 뒷면에 이렇게 갖고 다녀요. 네. 그러면서 저는 상담할 때 핸드폰 이렇게 꺼내 놓습니다. 일부러. 눈에 띄게. 그래서 이 내용이 뭐냐. 네이클로버 꽃말이 뭐예요? 행운이잖아. 네. 그러면 누구나 행운을 전달받으면 좋아해요. 네. 그럼 이 행운을 어떻게 위트 있게 전달할 건데?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럼 우리 첫 만남 때 대부분 뭐부터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첫 만남 가지면 뭐라고 얘기해요? 시작.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네, 보장 전문가 뭐 김용진. 응. 네, 뭐 이름 정도는 얘기할 거고 그 다음에. 네. 그쵸. 그러니까 보통 대부분 사람들이 뭐 어떻게 하냐? 그냥 날씨가 많이 덥죠. 날씨가 많이 춥죠. 오시는데 오래 걸리셨어요. 힘드셨죠. 너무 진부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고 대화를 이끌어갈 수 있으면 또 다행이에요. 그 다음 대화를. 네. 근데 그 다음에 뭔 얘기를 할 거냐는 거죠. 네. 바로 본론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좀 그렇잖아. 아직 고객이 나에 대한 그 마음의 벽이 아직 전혀 허물어져 있지 않은데 그러면 이때 쓰시는 게 제일 좋은 게 요건데 제가 간단히 화법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저는 네이클러브를 손으로 드리진 않고 오실 때 바로 볼 수 있게 이렇게 자리에 올려놔요. 아. 명함이랑 같이 해가지고 네, 고객님 자리에 앉으시면서 보시잖아요. 네. 제가 뭐 하는 거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어떻게 진행하는지 수정님 통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같이 앉아 있으면서 앉으셨잖아. 그럼 오시면 눈에 보이실 거예요. 보이시는 걸 보면서 안녕하세요 수정님 정말 반가워요. 오늘 이 자리 이렇게 어렵게 나와주셨고 정말 감사해요. 아니, 계속 시선이 가시는데 제가 네이클로브 하나 준비했거든요. 네이클로브 꽃말 혹시 뭔지 아세요? 행운이요. 행운. 그쵸? 오늘 제가 수정님한테 행운 드렸습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행운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없죠? 네. 저도 없긴 해요. 근데 이 행운 이렇게 직접적으로 받았으면은 또 써야지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제가 다른 건 아니고 오늘 이렇게 만남 끝나면 하나만 해주세요. 뭘까요? 소개. 아니. 들어가. 오늘 행운 들어갔잖아요. 행운 들어온 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행운 하면 또 생각나는 거 없어요? 로또. 오늘 저 만나고 가는 길에 꼭 복권집 가가지고 로또 하나 사세요. 제가 제 고객분들한테 네이클로브 꼭 드리면서 행운 전달 드리면서 말씀드리거든요. 로또 사시라고. 그래서 저 3등까지 연락 받아봤어. 아직 1, 2등 안 나왔어요. 오늘 그 1, 2등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습니다. 대신 1, 2등 나오면 아시죠? 연락하셔야 돼. 이렇게. 이러고 시작을 합니다. 저는 상담을. 방금 되게 아무렇지 않게 하시려고 했는데 중간중간 실소가 터져 나오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위트를 조금씩 주려고 제가 장난을 좀 쳤으니까. 근데 이게 어떤 연령대든 누구한테든 먹히는 좋아요. 화법이에요. 그러니까 성인 중에 로또 못 사는 사람 없고 로또가 나한테 돈 들어온다는 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리고 방금 얘기했듯이 약간 좀 제가 1, 2등 당신이 될 겁니다 하면서 오늘 꼭 사세요. 그걸 1, 2등 되시면 저 잊지 마시고 이런 얘기하면서 위트를 한번 던지는 거예요. 되게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 하나로 생각보다 고객과 나의 그 거리감이 많이 줄어요. 네. 많이 줄어요. 그럼 내가 본론을 얘기하기가 좀 더 편해져요. 그래서 이런 화법들도 한번 해보시면 좋고 이 네이클로버는 아까 얘기했듯이 한 1,000원 정도 해요. 하나에. 근데 요거 고객 한 명 만나가지고 그 사람이 혹시라도 계약하면은 내가 얼마 벌어요? 단순 10만원짜리 계약 하나 해도 내가 100만원 넘게 버는데 1,000원 정도는 내가 써볼만 하다. 그 계약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는 통계 영업해야 되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여기서 머물면 안 돼. 아까 제가 이 전 페이지에 뭐가 더 필요하다고 했죠? 진심이 더 필요하다고 했죠. 이렇게 약간 위트를 줘가지고 여러분들이 고객한테 이 벽을 조금 허물어서 나와 대화할 수 있는 벽을 그러면은 한번 고객 기분을 이렇게 띄워놓은 거잖아요. 네. 이걸 한번 확 눌러줄 필요가 있어요. 왜일까? 그럼 극적인 거에서 더 이렇게 몰입할 것 같아요. 맞아요. 몰입도를 높이기 위해서예요. 근데 이 몰입도를 그냥 높이는 게 아니라 네. 진짜 진심 있게
해서 이 사람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상황들이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서 몰입도를 높이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내 사례를 얘기해 주는 게 제일 좋은 거고요. 그리고 몰입도를 높이는 이유도 또 하나가 그만큼 나와 다른 사람들은 다르다는 느낌을 좀 더 주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또 집중도, 이것도 어떻게 몰입도에 관련된 내용인데, 이야기가 흔히 말하는 재밌으려면요. 그러니까 이 재미라는 단어가 다양하게 쓸 수 있지만 진짜 웃기다라는 뜻이 아니라 이야기가 좀 자연스럽고 누가 들어도 들을만하다, 꾸준하게 들을만하다 하는 그런 느낌을 주려면은 이야기 강약 조절이 필요해요. 그 강약 조절은 내 말투, 내 말 어투, 또는 나의 말의 속도, 아니면은 말의 무게감이나 가벼움으로 개그나 이런 걸로 강약 조절할 수 있거든요. 저는 이 강약 조절을 위트로 한번 올려주고 고객의 마음을 한번 확 꽂는 화법을 많이 써요. 그러고 내 말을 했을 때 먹히는 정도가 어느 정도로 다가올지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들이 느끼시게 제가 제어 화법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저는 그 내용을 얘기할 때 이렇게 위트를 줬어요. 그럼 웃겼잖아. 약간 웃겼으면은 네. 그 다음을 해야 될 게 뭐라고 했죠? 내리 꽂아야 되잖아요. 네. 내 진심을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저는 그때 어떻게 시작을 하냐? 자기소개 하는 거예요. 네. 이제 제 이야기를 좀 드릴 건데, 뭐, 예를 들어서 연주님을 예로 드릴게요. 네. 연주님, 아유, 로또 이렇게 잘 사시고, 네. 저 잊으시면 안 돼요. 알겠죠? 네.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가운데, 네. 오늘 저 만나러 오신 이유가 뭐예요? 오늘 보험 때문에 만나러 뵀잖아요. 네. 근데 저 누군지 아세요? 몰라요. 모르시죠? 네. 저도 연주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네. 그래도 제가 이제 전문가로서 찾아뵀으니까 먼저 네. 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면서 진행을 하려고 해요. 네. 오늘 보험 때문에 이렇게 만나면 이제 보험 관련돼가지고 보장 관련돼갖고 제가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를 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고 시작하고 싶어요. 네. 아마 연주님도 이 보장 관련돼서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오신 거는 이미 가지고 계신 것도 있으실 거고 또 궁금하시니까 왔을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진짜 전문가로서 제가 실제 경험하고 그리고 제가 느꼈던 아픔과 그리고 제가 느꼈던 희망들을 좀 설명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 보장 하나 때문에 희망과 절망을 둘 다 겪어봤던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이 절망 스토리부터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 절망 스토리의 시작은 저희 아버지입니다. 네. 저희 아버지께서는 지금 10년 넘게 15년 정도 지금 암 투병을 하고 있는 암 환자세요. 네. 지금 암은 한 3번 정도 수술하고 현재 4번째 재발해서 아직 네 번째 수술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세요. 네. 암이 잘 안 사라지셨고, 네. 네, 저 같은 경우 그 절망 스토리가 뭐냐? 때는 19년도였어요. 아버지가 이제 3번째 암이 재발했고 수술해야 되는 상황이 돼서 네. 그 당시 제가 장교 생활을 저는 했었어가지고 강원도 양구라도 되게 오지에서 근무할 때였었어요. 어머님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종아야, 아버지가 암 수술을 해야 되는데 혹시 좀 치료비 좀 도움 줄 수 있겠니? 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자리에서 당연하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당시에 남들보다 장교로 인간을 했기 때문에 남들보다 다른 남자들보다 일찍 일을 시작하기도 했고 또 개인적으로 좀 저축을 되게 잘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내 집 마련하기 위해서 저축을 잘했던 상황이었고 모은 돈도 좀 있어서 네. 아버님한테 그렇게 좀 지원을 해드릴 수 있었는데 그때 한 4,500만 원 정도 병원비를 좀 지원을 해드렸던 것 같아요. 뭐 항암 치료나 이런 게 좀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제가 존경하는 아버지고 그리고 우리 집안의 가장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선뜻 돈을 드리긴 했지만 제가 그 돈을 왜 모았다고 말씀을 드렸죠? 내 집 마련. 그렇죠.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모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말할 수 없는 상실감이 되게 컸어요. 개인적으로. 그렇죠.
그러다 보니 그때 이제 알아보기 시작한 게 뭐였냐면 그게 보험이었어요. 이거 왜냐면 치료비가 워낙 많이 들었고 제가 그때 벌써 3번째 암 수술을 하실 때니까 앞으로도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내가 대체해야 되지? 이 생각을 하면서 공부하다 보니 그때 이제 보장에 대해서 좀 알게 됐고 그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제 우리 가족에 대한 것들을 파고들어 보니 네. 와 놀랍게도 우리 집안이 보험 불신론자 집안이었던 거예요. 부모님부터 했고 저랑 동생까지 저는 남동생 한 명 있었거든요. 네. 한 명 있거든요. 남동생까지 보험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흔한 실수마저도. 네. 그렇고 뭐 아버님은 좀 암 환자다 보니까 이제는 준비가 어려운 상태라는 걸 그때 알게 됐고 그래도 암은 유전력이라는 얘기 많잖아요. 그래서 네. 저랑 동생은 그때 좀 같이 준비를 했었어요. 네. 근데 지금 방금 얘기를 말씀드렸죠. 저도 지금 이 일을 하면서도 그때 이제 이직을 결심해서 이직을 했고 지금 이 일을 하면서도 저는 아직도 아버님의 보험을 준비를 못 해드렸어요. 왜냐? 암이 아직 남아있으시니까. 그럼 제가 앞으로도 아버님의 치료비를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언제 또 그런 암 치료에 대한 큰 돈이 들어갈지 모르는 상황에 대비를 해야 되는 좀 절망적인 상황을 아직도 겪고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제가 희망 스토리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솔직히 이것도 희망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하긴 해. 네. 이게 암이 유전력이라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동생이랑 저를 잘 준비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저는 제가 일을 좀 먼저 시작하고 했으니까 저도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일을 했거든요. 네. 개인적으로. 그래서 저한테 먼저 그런 상황이 닥칠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아이고. 저희 동생이 아버지랑 같은 암이 22년도 1월에 오더라고요. 그래요? 어떻게? 저희 동생 아버지랑 동생은 갑상선암이랑 림프절암이 왔었어요. 저희 동생도 똑같은 암이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 동생 같은 경우에 그래도 나이가 젊어서 그런지 좀 잘 치료하는데 치료비가 많이 들지 않아서 한 1,700만 원 정도 들었는데 다행히 제가 보험 잘 들었다고 했죠. 그래서 보험에서 혜택을 한 5,700만 원 정도 받았고요. 그 다음에 동생 같은 경우는 납입면제라고 해가지고 네. 처음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보험에 뭐 암이라든지 뇌나 심장 같은 좀 중대한 질병 같은 거 걸리면은 앞으로 너 경제활동 못할 거 네. 나도 알아 하면서 보험료 내지 마 하고 보험사에서 혜택을 주는 진짜 좋은 제도거든요. 네. 동생 3년 보험 내고 앞으로 17년 낸 보험비를 다 면제받았어요. 그래서 앞으로 100세까지 보장만 받으면 돼요. 네. 그럼 의료비도 다 준비가 된 상태죠. 네네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쓴 치료비보다 얼마나 더 받았어요? 4천만 원 넘게 받았죠. 네. 동생이 경제적으로도 여유로워져가지고 치료 한 6개월 걸렸는데 6개월 잘 치료받고 일본만 7번을 갔다 왔어요. 그 좋아하는 7번을. 일본을. 지금 건강하게 진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는 보험이 있음으로써 겪었던 희망적인 상황도 실제로 겪어봤고요. 그걸로 가정이 일어나는 것도 겪어봤고요. 반대로 없음으로써 겪는 절망도 지금도 현재 진행형을 겪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 외에도 제가 전문가로서 저는 컨설팅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후에 관리까지도 목적을 두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 네. 저를 지금까지 같이 만나시고 함께 하시는 클라이언트 분들이 그리고 계속적으로 저한테 소개도 많이 해주시면서 이 일을 계속 할 수 있는 원동력을 주시는 많은 분들이 저를 지지하시는 분들이 항상 보험금 청구라든지 이런 것들 제가 관리부터 시작해서 지속적인 소통도 드리고 또 필요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항상 제가 발벗고 나서 도움을 드리기 때문에 그분들의 소개와 지지로 제가 이 자리까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겪은 상황과 그리고 제가 고객 관리하면서 얻는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로 제가 연주님한테 맞춤 컨설팅을 해드릴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고 저는 AP를 해요. 네. 그럼 끝났네요. 방금 얘기 들으셨으면서 제가 이렇게 약간 위트로 살짝 올려놓고 네. 일을 진짜 무겁게 해가지고 네. 확 눌러버렸잖아요. 그렇네요. 그리고 또 리액션들이 좋으셔서 그런 게 아니라 실제 이 정도 이야기를 들으면 주변에 안 아픈 사람은 없어요. 한 번쯤은 고객들 전부 다
여기 계시는 FA님들도 가족이라든지 최소한 주변 지인분들 이런 아픔을 겪은 것들 한 번씩 경험해봤기 때문에 이런 공감을 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 수준의 차이만 있을 뿐인 거지.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저의 진심을 담아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만약 피스트를 얘기한다고 해봐요. 말빨이 먹힐까요? 안 먹힐까요? 먹히죠. 100%. 안 먹힐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위트와 진심이 잘 담겨있고 이런 강약 조절로 고객의 마음을 흔들어야 돼요. 약간 좀 휘어잡아야 됩니다. 이런 화법들을 조금 쓰시면 참 좋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놀랍게도 지금 제가 말씀드릴 스토리는 트루 스토리입니다. 네. 트루, 진실. 저는 거짓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네. 만약 이런 사례들이 없으시면은 약간 좀 화이트 라이어 섞어서 만드셔도 상관없어요. 내 것처럼 말하실 수만 있으면 되니까. 근데 가능하면 내가 겪었던 사례라든지 내 지인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와닿게 좀 얘기를 하면은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내가 실제로 어떻게 보면 체감해 본 것들이니까 아마 그런 스토리들은 다들 각자 하나씩 갖고 있으실 거예요. 이런 것들 좀 활용하시면 좋지 않을까. 실제로 뭐 제가 여기서 말은 좀 가볍게 했지만 아버지보다 동생이 훨씬 더 심했어요. 네. 저희 동생이 목에서 7cm짜리 혹을 7개를 뗐어요. 7개. 네. 와, 그게 어떻게 7cm면 엄청 큰데. 네, 몰랐다가 이게 젊으니까 오히려 암이 빨리 컸다고 하더라고요. 맞아. 네, 진행이. 맞아요. 진행이. 그래가지고 저희 동생 같은 경우에는 뭐 사기 판정을 받진 않았는데 제가 꽤 크네요. 그쵸. 네. 제가 교육 자료로 넣어서 쓰는 자료인데 네. 이게 제 동생 목 사진과 CT 사진이거든요. 아, 그래요? 이게 뭐- 지금 혹이 나와 있는 거예요? 아 이거는 목젖이고 네. 여기 지금 혹이 있는 거예요. 아, 여기요? 보시면 이거 보여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어머. 일곱, 여덟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아, 그래요? 7cm짜리 혹만 7개 뗀 거지 엄청 많이 뗐어요. 이것도 갑상선이 체크함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조금 심했네요. 엄청 심했죠. 3개월. 저희 동생은 성대도 자른다 했었어요. 아, 그래요? 동생이 26살 때. 네. 4년 전이잖아요. 2년 전. 아, 22년. 22년도 1월. 아, 그래요? 아, 정확하게 거의 3년 됐네. 재발하는데 관리 잘해야 되겠네요. 맞아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벌써 재발을 몇 번 했어요? 아, 4번 했어요. 관리가 되게 잘 돼야 되는 암인 거죠. 그렇죠. 아. 그래서 이런 저는 실제 사례들이 있다 보니까 더 어떻게 보면 진실되게 이런 스토리를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긴 한데 근데 그거는 수술이 갑상선 암 같은 경우는 그렇게 쉽게 되는 거니까 그것도 다 방사선 치료하는 거예요, 그러면? 동생 같은 방사선 치료는 거의 안 했고요. 다 수술로 제거했어요. 네, 다 제거했어요. 혹이 워낙 크니까 제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방사선으로 되는 수준이 아니에요. 제거할 정도면은 그래도 네. 나중에 좋은 거. 그거는 상황마다 달라요. 여기만 발렸었나 아무것도 여기 그쵸. 딴 데는 전이가 안 됐던 상황이에요. 다행히. 다행히. 다행히 목에 있는 림프절까지만 전이가 됐던 거예요. 아. 네. 네. 근데 보험이 그러면 보험을 직접 한꺼번에 그냥 딱 네, 그냥 통장을 꽂혀요. 네. 네. 그렇죠. 그럼 하나 들었는데 네. 실비에서 한 보장한 내용 얼마 그러면 50만 원 딱 들었으면 그게 다 주고 네. 거예요? 그걸 끝나요. 수술이고 뭐고 몇 번이고 상관없이 네. 그래가지고 저희 동생 같은 경우는 그렇게 치료를 받을 거고요. 그래서 다행히 좀 잘 끝나가지고 마무리가 된 케이스죠. 동생까지 그럴 줄은 몰랐어요. 오히려 저는 제가 먼저 올 줄 알았어요. 아. 저도 이제 암에 대한 걱정이 되게 많았던 사람이라서. 그래갖고 정기점검, 건강검진도 꾸준히 저는 어차피 하던 사람이었고, 왜냐면 군인은 1년에 한 번씩 무조건 하거든요. 아. 하는 사람이기도 했고, 그리고 또 스트레스가 결국에는 암에 제일 취약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가지고, 저는 암 진단비 많이 준비했어요. 저는 제가 먼저 걸릴 걸 생각하고 얼마를 준비했지? 지금 기준으로 한 2억 5천 갖고 있나? 예. 와. 근데 지금 보험료 얼마 낼 것 같으세요? 제가?
한 15만 원? 15만 원? 그거는 좀 높아요. 20만 원? 조금 더 쓰시면 좋을 것 같아. 25. 네, 25. 근데 그 2억 정도 5천인데 25만 원 되게 나름 합리적이지 않나요? 네. 네, 되게 네.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컨설팅의 방향에 따라서 그런 것도 있고 제가 나이가 어리니까 또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만 아니 저 30대예요. 그래, 젊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런 컨설팅도 사람마다 나이에 따라서도 있지만 이런 각자 짜실 때 그 어느 정도 기준을 잘 잡고 짜시면은 이런 컨설팅도 가능하다. 저는 용종 하나 때도 많이 받아요. 용종 하나 때면은 어디서 떼냐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네. 대학병원에서 떼잖아요. 네. 용종 하나 때문에 800 나와요. 수술비를 엄청 많이 갖고 있었고. 일반 병원에서 대장암 검사하면 용종도 떼준다고 네. 그러는데 그때 뗄 때 얼마나 보통 일반적으로? 그냥 보통 일반적으로 치료비가 한 20만 원 나와요. 20만 원? 그럼 얼마 안 나오는데 왜? 수술비가 그만큼 갖고 있는 거죠. 여러 네. 수술비를 근데 그거 다 합쳐도 보험비가 25만 원. 이거 되게 잘하는 거예요. 엄청 잘해놓은 거죠. 엄청 진행돼서 큰 건가 보다. 아니요. 보통 용종은 대장 검사할 때 네. 그럼 내시경에서 검사하면서 네. 내시경하면서 그냥 뗀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거는 20만 원 된다는 거예요. 네, 20만 원 들어요. 그럼 얼마 안 들어가는데 근데 왜 대학병원은 이렇게 아니 거기서 돈이 그만큼 든다는 뜻이 아니라 나온다. 제가 거기서 들면 그렇게 치료를 받으면은 20만 원 주고 치료 받으면 제가 보험에서 받을 돈이 800이라고요. 800이나 나와? 그렇게 설계를 하는 거죠. 잘하면은 그것도 자산 맞아요. 그래서 보험 테크라고 그러잖아요. 네. 암 테크. 네. 제가 올해 한번 해먹어 봤어요. 용종으로 처음 나왔어요. 상관없이 네. 일반 내시경도 떼도 그렇게 보장을 받는 거예요? 네. 저도 조그만 거 하나 뗐는데 받았어요. 수술비. 저도 좀 나오고 한 150 정도 나와요. 네. 지금 설계사가 할 50만 원 되게 많습니다. 그쵸. 지금 설계사가 할 수 있는 플랜들 중에 상급병원에서 뗀다는 가정하에 한 개 회사만으로도 지금 그래도 한 300까지는 받을 수 있게 할 수 있어요. 한 개 회사만 하더라도. 한 두 개 정도 조합해서 수술비 들어간다고 하면은 한 400 정도면 그 기본이죠. 네. 설계사도 가능합니다. 분명 말하는데. 근데 수술비 보험 그렇게 짜도 보면 지금 나이 때셔도 한 8만 원? 한 3, 400밖에 했는데. 네. 만약 플랜이 궁금하시면 여쭤봐 주세요. 높게 나와. 그거 떼는데 20만 원 정도인데 8만 원, 20만 응. 원 정도인데 왜 보장 금액이 그렇게 높아요? 그거는 이제 조건이 그렇게 달려 있는 거니까. 왜냐면 정액형으로 주거든요, 걔네들은. 이 수술을 했을 때 네. 그 수술을 했을 때 그 금액을 주겠다라고 조건이 있는 건데 내시경으로 하는 그런 용종 같은 거는 애초에 뗄 때도 쉽게 떼고 하니까 수술비가 많이 안 들어가는 비용인데 네. 다른 수술도 다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수준은 얼마 높다라고 생각 안 하는 다빈도 수술인데 병원비가 많이 드는 수술들은 또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걔네들도 그 금액을 주는 거예요. 조건이 그거면. 그럼 내시경할 때 빼는 건 혜택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요, 되죠. 보험 안 돼요? 돼요. 아, 수술만 아니고 내시경 검사할 때 떼도 보험 다 돼요. 돼요. 네. 그러니까 되게 쉽게 받을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예. 몰랐어. 그리고 제일 요즘에 컨설팅 할 때 많이 얘기해 주는 것 중 하나가 눈 다래끼 혹시 나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저는 없어요. 없어요. 난 적 있으세요? 가장 최근에 네. 그냥 없어지면 다행인데 그게 병원에 가서 이렇게 했어요. 째야 되잖아요. 그거 살립종 제거술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그냥 눈 다래끼라고 적으면은 그러니까 수술비가 안 나오고 살립종 제거술이라고 하고 떼면은 수술비가 나와요.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어. 그러니까 질병에 어. 그런 걸 모르니까 응. 혹시나 근데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용하는 거예요. 그쵸. 선에 이용하는 거예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살립종 제거술로 해가지고 눈 다래끼 한번 떼잖아요. 네. 그럼 저는 한 300 정도 받아요. 지방 종 것도 나와요? 당연히 다 나오죠. 지방 종도 그런 거에 다 나와요. 개수별로 나와요, 심지어. 횟수마다. 얼마 정도 나와요? 그건 이제 내가 가입하기 나름이죠. 저 수준으로 가입했으면 방금 얘기했던 금액도 계속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하나 뗄 때마다.
지방종 같은 표피낭 제거들은 비급여 수술이라서 생각보다 수술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네. 눈에 지방종 같은 경우 떼는 거는 그것도- 미용 쪽이라고 또 안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도 그러니까 단순 미용을 하는 게 아니라 의사가 어떻게 써주냐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자꾸 재발한대요. 그렇죠. 콜레스테롤 때문에. 맞아요. 재발은 근데 상관없어요. 아, 제거가 중요한 거예요. 네. 수술비의 조건은 절개절단이니까. 아, 예. 아까 얘기하셨던 예방적 목적이나 이것만 아니면 돼. 네. 미용적 목적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병원에 그냥 나니까 응. 떼는 건데 응. 그걸 못 받는 그걸 그냥 그렇게 가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보기 싫어서가 아니라 병원 가서 얘기를 할 때 어떻게 얘기하셔야 되냐? 자꾸 눈에 시야가 가려져요. 시야가 가려져요. 그러면 이제 치료 목적이 돼요. 그치. 미용 문제가 아니라. 성형은 안 되니까. 네. 그러니까요. 그러면 안과에서 떼잖아요. 다- 또 언니한테 그렇게 얘기해야 돼. 수술비 나옵니다. 네, 시야가 가려져서 불편하다고. 네. 수술해달라고. 이게 그래서 멘트 하나 차이예요. 고객도 병원 가서 얘기하는. 그러니까요. 코에 걸면 코 걸리고 응. 입에 걸면. 그래서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관리의 일종인 그렇죠. 거죠. 저는 이런 얘기도 그래서 가끔 해요. 얘기하는 것 중에 그럼 고마워하죠. 그렇죠. 고마워하죠. 제가 그냥 대화하다가 보험금 못 받을 만한 것도 받을 것들 아까 이따가 제가 또 화법 하나 얘기해 줄 건데 그런 거 얘기하면서도 이런 얘기도 해요. 혹시 몸에 피멍 나보신 적 있으세요? 막 어디 크게 부딪혀가지고 네. 나본 적 있으시죠? 네. 네. 그러니까 피멍이라고 하면 빨간 멍, 네. 그러니까 퍼런 멍 말고 빨간 거. 퍼런 멍 말고 이렇게 들어가서 네, 꺼멓게 되면서 완전 빨개지는 거 주변. 네. 그게 피멍이잖아요. 네. 그거 들어갔을 때 병원 바로 가세요. 아, 병원 가셔서 네. 요거 의사분들이 엑스레이도 찍고 뭐 하면서 여러 가지 치료를 위한 진단을 하세요. 근데 엑스레이에서는 잘 안 나오고 네. 촉진을 하거든요. 촉진, 네. 왜냐? 뼈가 부러졌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근데 미세골절은 엑스레이에서 안 나와요. CT급 돼야지 나옵니다. 근데 그런 피멍 들었을 때 보통 미세골절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때 촉진을 해요. 그러면 당연히 가운데 멍든 부위는 만지면 아프죠. 네. 근데 멍든 부위 네. 주변도 만졌을 때 그냥 피멍은 원래 안 아파요. 네. 근데 미세골절은 아파요. 아파요. 그럼 병원 가서 촉진하실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아파요. 아파요. 아무 말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의사분이 골절. 미세골절 진단서를 때려요. 아. 그럼 어떻게 골절 된다? 진단비 받는 거. 맞아요. 골절 진단비 받아요. 근데 뭐 병원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 이거를 조금 더 지켜보자고 한 며칠 뒤에 오세요 하면은 그럼 멍 빠지면은 이제 그 골절이 아니니까 아, 네. 문제가 안 되는데 멍이 안 빠진다. 그럼 진짜 골절인 거예요. 아, 네. 근데 한 번 이렇게 다쳤을 때 저 같은 네. 경우는 여기 엘보 응. 있어가지고 응. 그거를 이제 시선을 들으려고 그랬더니 응. 이거는 부담보 해준다. 부담보래. 네. 저는 이것 때문에 하려고 그랬는데 네. 근데 안 됐을 경우에는 그러면은 무슨 보험을 들어야 돼? 얘를 보험을 안 들어요? 거기에 대한 치료를 어떤 걸 할 거냐에 따라 다른데 그냥 일반 진단이나 이런 거는 실손 말고는 없어요, 솔직히. 실손 말고는 없는데 염좌나 이런 것들을 한 번씩 이제 진단 받고 돈을 받으시려면 요즘에는 상해 진단비라고 해가지고 그 부위별로 수준에 따라서 돈을 주는 그런 보험이 상해 보험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내가 여부위가 안 좋으시다는 건 나중에 수술을 하실 확률이 높잖아요. 테니스 해보니까 여긴 보통 수술 많이 하거든요. 치과 치료하고 나섰어요. 그런 것들은 실비밖에 보상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들으려고 그러는 보험을. 그러면 들으려고 네. 했는데 여기를 부담보라고 해서 안 들어주니까 그러면 무슨 보험을 들어야 되는지. 그것 때문에 드는 보험 방금 얘기했던 그 상해적인 부분 진단비라든지 네. 그 다음에 수술비 보험을 해가지고 네 나중에 혹시라도 수술하거나 시술했을 때 받을 돈들 준비하시든지 유경자 보험이라는 거. 그걸로 하면은 부담보도 안 잡히니까 네 맞아요. 그런 것도 가능하죠. 그래서 실손보험 말고 그 보험으로 들어가는 네 그렇게도 가능하죠. 근데 이제 체해 충격파 치료나 이런 것들은 보장이 안 돼요. 그거에서는 그런 거 보장받으시면 실손을 해야 되는데 실손은 부담보 잡히고 들어가셔도 연간 부담보만 있으면은 좀 아프시더라도 병원만 안 가시면
그 부담보험 풀릴 수 있잖아요. 정기간만 아니면 그 얼마나 되는 거예요? 최대 5년. 5년 동안 가지 말아야 네, 이걸로는. 네. 근데 또 넘어졌어요. 그래, 그러니까 졌어요. 상해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간 거는 그래도 참작은 해줘. 네. 상해는 치료돼요. 부담보 걸려도. 그러니까 부담보 네. 그러니까 해도 보험 들 수가 있는 거예요. 상해로 넘어져서 그런 거. 네. 그러니까 실손보험 아까 얘기했듯이 부담보 걸렸다고 했잖아요. 부담보 걸렸을 땐 질병에 대해서 병원 갔을 때 안 내는 거지. 넘어져서 여기가 뭐 어긋나거나 이래서 질병이 아닌데. 그건 상해잖아요. 그거는 부담보 걸려도 치료돼요. 실손에서. 네. 지원금 나와요. 이거 아셔야 돼. 아무튼 그것도 차이가 있으니까.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좀 진행한다. 간단하게 넘어가고. 요거는 제가 이렇게 TA하고 문자 발송하는 사례들이나 리뷰 보내는 사례, 양식들 사례예요. 보시면은 왼쪽에는 제가 건강검진권 DB 할 때 뭐 웹발신 해갖고 안녕하세요 땡땡 신청자님 방금 연락드렸던 무료 건강검진권 받기 관련 안내 담당자 이종화 전문가입니다 이러면서 했고 쭉 해서 일정 이렇게 해가지고 보내고 반대로 또 옆에 거는 또 재무 DB인데 재무 DB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보내면서 고객가 되는 재무 정보들도 이렇게 받기도 하고 네 반대로 여기는 제가 AP 하고선 또는 PC 하고선 보내는 리뷰 내용인데 보시면은 그냥 정해진 내용들은 그대로 보험 점검기출고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네. 이거 안 바뀌잖아요. 네. 어린이 보험 뭐 35세부터 뭐 이거 안 바뀌잖아요. 그 다음에 중간에 요 내용만 조금 바꿔서 고객에 맞췄고 보내는 거예요. 제가 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최종적으로 땡땡님의 보장 분석 결과 뭐뭐를 가지고 있으셔서 뭐 실비는 준비했지만 그 나머지 모든 질병에 대한 보장이 준비되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부족한 보장을 현재 일부 보험사에서 만 35세 이전에 가입 가능한 비갱 신형 어린이 보험으로 종합보험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운전도 하시기 때문에 이제 반드시 민식이법 방어를 위해 필요한 운전자 보험도 같이 확인 도와드리겠습니다. 위에 말씀드린 부족하신 보장을 채울 수 있는 어린이 보험과 운전자 보험에 대해서 7월 6일 목요일 8시에 오늘 만나뵌 카페에서 다시 만나 안내드리겠습니다. 네, 그걸 직접 다 써가지고 지금. 그쵸? 요 정도만 수정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럼 나머지 양식들은 그대로 쓰는 거죠 위에랑. 저는 요 정도만 수정을 하는 거예요. 그 양식 주신대요. 어. 걱정하지 마시고. 그러면 밑에 저는 데일리를 AP 한 사람한테만 보낸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내일부터 제가 매일 작성하는 경제 상식과 데일리 보내드리겠습니다. 하고 보내고 마무리 짓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저는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필 자료를 조금 활용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린 건데 아까 소개할 때 네. 보상 청구 사례들을 좀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진짜 이렇게 관리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을 좀 넣으시면 좋아요. 그래서 제 과제 중 하나입니다. 이것도 화법 만드시는 거. 제가 쓰는 화법 그대로 쓰셔도 돼요. 제일 무난하고 좋아요. 네. 그 다음에 아니면은 다른 청구 사례들이 있으시면 그걸로 활용하셔도 되고 제가 다른 청구 사례들 몇 개 드릴 거예요. 그거 활용하셔도 됩니다. 내용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요거는 건강검진권 DB 미리 만나 뵙고 리모델링 한 고객님인데 네. 리모델링 할 때 제가 대장용종 하나 뗐을 때 140만 원 받을 수 있게 설계를 했었던 고객님이에요. 네. 처음에 가지고 계시던 한 20만 원 받을 수 있었고 네. 근데 140만 원밖에 설계를 했는데 이분 젊은 분이다 보니까 본인이 떼고서 네. 청구를 직접 한 거야 알아서. 정말 감사한데 제가 직접 한다고 했는데도 근데 돈 받은 게 보니까 80만 원밖에 안 나온 거야. 그럼 60만 원 덜 나왔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제가 왜 그거밖에 안 나왔냐 네. 얘기하면서 그 60만 원 못 받았던 걸 받아들였던 사례를 제가 고객한테 1분 만에 얘기하는 화법인 거예요. 그렇게 하면 또 소개 요청 그냥 할 그쵸? 관리자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걸 듣는 거 잘해. 맞아요. 요거 화법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요거 청구 사례 한 번만 보여드릴게요. 네. 제가 관리자로서 관리에 더 집중한다고 말씀드렸죠. 네. 이게 진짜 실사례인데 이분 저랑 건강검진 하기 전에 만나뵀던 고객님이거든요. 네. 건강검진 하기 전에 보장 확인하시고 왜냐면 검진하고 나서 보험 가입돼요? 또 조금만 나오면 보험 가입 안 돼요? 네. 그래서 미리 만나뵙고 하신 분인데 네. 제가 이분
용접 하나 떼더라도 이분 원래 20만 원 받을 거 제가 140만 원 밖에 설계해가지고 리모델링 하실 검진 받으신 분이에요. 근데 이거 대장 용접 떼신 거예요. 그래서 마침 딱 그래서 대장 용접 뗐는데 제가 아까 뭐라 했어요? 보험금 청구 제가 직접 다 해드린다고 했죠. 네. 그 이유가 있는데 네. 이분이 젊은 분이다 보니까 잘하셔가지고 그런지 네. 직접 다 청구를 하신 거예요. 네. 너무 감사하죠. 개인적으로는 네. 저도 시간 덜 쓰고 하니까. 네. 근데 그러면서 이분이 캡처본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네. 보험금 잘 받았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이러면서 막 커피 한 잔 이렇게 기프티콘까지 해서 보내줬는데 네. 스크린샷 또 보니까 80만 원밖에 못 받았네? 네. 어디서 사고가 난 거예요? 이게 제가 아까 얼마밖에 설계했다고 했죠? 140. 140밖에 했잖아요. 60만 원 덜 받았잖아요. 네. 방금 차고 어디서 났냐고 물어보셨으니까 얘기해드리면 네. 보험사도 사람이 일하다 네. 보니까 네. 그니까요. 누락된 거예요. 맞아요. 근데 그 고객님들이 그냥 확인 안 한 그런 것들 그냥 넘어갈 확률이 높아요. 왜냐면 아니 생각해보세요. 80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왔어요. 네. 그럼 좋은 거지. 작은 돈이에요? 큰 돈이죠. 근데 대기업이 알아서 잘 줬겠지 하지. 이거 하나 더 떠들어보는 사람들 많지 않단 말이에요. 네. 그럴 때 저 같은 사람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제가 그 80만 받았으니까 제가 제 기분은 어떻겠어요? 140만 받아야 되는데 그니까요. 속상하잖아요. 내가 설계해줬는데 받아야 고마워. 그쵸. 그래서 고객님한테 바로 전화했죠. 고객님 지금 좋아하실 때 아니라고. 60만 원 덜 받았는데 어떻게 좋아하시냐고. 네. 지금 빨리 그 캡처본 안에 보면은 보상 담당자 연락처 있으니까 저한테 빨리 그거 보내달라고. 네. 그거 받아가지고 그거 뭐 했냐면은 별거 안 했어요. 그냥 이게 설계사라고 하면은 관리자라고 하면 별로 좋아하질 않아요 보험사에서. 그쵸. 그래서 제가 땡땡님 사촌 동생인데 네. 이 항목에서 총 60만 원이 좀 덜 나온 것 같아요. 확인해 주세요 하고 문자만 보냈어요. 네. 확인하고 이제 그 돈 언제 들어왔을 것 같아요? 바로 들어오죠. 바로는 아니고 바로. 하루 뒤 오전에 바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약간 이거 잘 찾아봐야 돼. 맞아요. 그거 만약 고객님들이 스스로 했으면 하셨을 거예요? 그니까요. 못해요. 저처럼 알고 있는 관리자들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진짜 제대로 돈 받았는지. 아니 보험 가입하는 이유가 뭐예요? 잘 받으려고. 그죠? 보험금 받으려는 거예요. 돈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쵸. 그럼 잘 받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도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서비스 중 하나고 그걸 저는 도와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제 시간 써서. 네.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왜 소개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해준 사람이 어디 있는데. 없어요. 이렇게 저 보상 청구 관리자로서의 역량도 보여주면서 소개까지 자연스럽게 요청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플로우상에 이런 소개라는 단어가 계속 들어간다고. 네네. 왜 들어가겠어요? 이런 사례 하나 얘기할 때마다 소개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남들 다 해주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근데 내가 해서 내가 설계해서 한 거에 대한 거는 내가 책임이 있으니까 그쵸. 그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이전에 다른 데서 했던 설계사한테 한 것도 있는데 저희가 다시 리모델링 다시 제안해서 한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전에 했던 사람이 가입한 거에 대해서. 저희가 뭐 해줘. 저는 다 해줘요. 어차피 그 사람 갖고 있는 보장이니까. 딴 사람한테 한 거. 네. 뭐 저한테만 해야지 보험인 건 아니잖아요. 저는 그 얘기는 해요. 제가 아까 이 제 리뷰 양식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AP 한 사람들한테는 항상 보내는 문구 중에 뭐가 써 있냐면요. 데일리 보내드리겠습니다. 쓰고 밑에 그리고 혹시라도 그런 일이 없으셔야겠지만 아프셔서 병원을 방문하시며 보험금 청구가 필요한 상황에선 제가 직접 청구 도와드리겠습니다라고 보내요. 저한테 계약 안 해도 해줘요. 이 얘기를 하니까 고객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좋아하죠. 그쵸. 안 했는데도 해줘. 그쵸. 물론 실제로 계약을 안 하면은 그 정도까지는 안 해줘요. 정말 도와줄 필요할 때만 제가 도와주지. 최소한 소개는 해줘야지. 예. 그걸 이제 알아서 하시면 되는 거니까. 알아서. 네. 그런 식으로 했고 요것도 과제 중 하나입니다. 고객한테 어필할 수 있는 이런 사례를 활용해가지고 내가 담당자로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도 보여주면서 내가 너를 이만큼 잘 관리할 수 있어 라는 중요성을 좀 얘기해 줄 수 있는 스크립트 화법을 한번 작성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것도 이따 과제 설명하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일단 2부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고 네. 벌써 2시 20분이네. 시간이
그러니까 정말 빨리 가네요. 자, 장이 잠깐 멈추겠습니다. 자, 3부 시작하겠습니다. 3부는 앞에서 얘기했던 제가 이제 2부는 좀 팁 관련된 것들 좀 알려드렸죠. AP나 이제 처음 만남 가졌을 때 하는. 그럼 3부는 뭐냐? 이제 저희가 고객 관리를 해야 됩니다. 고객 관리를 할 때 여러분들이 어떤 걸 좀 해야지 좀 유지가 잘 되고, 그 다음에 소개나 이런 것들도 꾸준히 나오는지 이런 것들 좀 설명하는 시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고객 관리 핵심부터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감사의 표현이 되게 중요해요. 근데 그 감사의 표현이 나만 하는 거냐? 서로 하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하는 그 컨설팅이 그 고객님한테 손해가 되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불법적인 건가요? 아니요, 무조건 고객한테 도움이 되도록 컨설팅합니다. 네. 그걸 고객들도 알아요. 네. 근데 개인적으로 고객들 중에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 내가 하나 해줬어. 그거는 잘못됐다라는 걸 여러분들도 정정하시고 내가 도와줬다라는 부분을 명확하게 좀 설명하실 필요도 있어요. 그래서 네. 서로에게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시간들이 조금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장치들을 넣어놨었어요. 아까 저희가 설명드린 것 중에 뭐였어요? 제가 리뷰 보내드리고 소감 받기. 소감 받는 것도 하나의 감사를 받는 거예요, 고객한테. 일부러 그런 장치들을 넣어놓은 이유가 할 수 있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최선의 진심을 보일 거예요, 컨설팅 하는데. 당연히 그렇게 하실 거고. 근데 그거를 알아주는 사람도 있고 못 알아주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못 알아주는 사람이어도 이런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장치들을 통해서 스스로가 감사를 표현할 수 있게 계속 하게 되면은 그 사람들도 결국엔 여러분들을 팔로우를 한다. 이것들을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제 사례예요. 제가 이 강의 자료를 만들었을 때 그 한 달 동안 받았던 감사 내용 중에서 제가 선별해서 가져온 거예요. 이 강의 자료를 만들 때. 내용이 어떤 내용들이냐면은 왼쪽은 제가 처음에 AP를 하고 이분이 저한테 제가 소감 남겨달라고 얘기했겠죠? 네. 하니까 저렇게 이제 내용이 온 거예요.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뭐 꼭 필요한 시간에 도움받게 돼서 너무 신기하고 감사하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었고 저도 그거에 따라서 좋은 이야기가 돼서 감사하고 또 네이클로버 해문 많이 가져와서 좋은 일 가득하시라고 한 번도 들은 것도 저를 어필할 수 있는 내용들 얘기해 줄 수도 있고. 그다음 두 번째 사례는 뭐였냐면은 저한테 태아보험을 가입하셨던 고객님인데 이분은 지인이에요. 지인인데 와이프분은 저랑 계약은 안 하셨지만 여기 태아보험은 하셔가지고 제가 출산했을 때 과일 선물 이렇게 가입바구니 하나 선물했던 상황입니다. 그 과일바구니 저 산부인과에서 받아가지고 잘 먹었다 하면서 이제 고맙다고 이렇게 연락 받았던 내용이고, 제가 그동안 지금까지 받은 감사 인사 중에 가장 감사하고 좋았던 건 이 세 번째 내용인데, 이걸 넘어선 내용은 아직은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냐면은 고객님한테 책을 선물 받았어요. 계약을 하고 CS를 갔는데 제가 선물 하나를 들고 가서 근데 이분이 책 하나를 주시면서 딱 그 책 페이지를 이렇게 포스트잇 띠지를 해놨더라고요. 아, 뭐라고? 해주길래 책을 이렇게 주시길래 뭐죠? 이러면서 책을 제가 이렇게 볼 수 있게 펴주시고 펴주신 거예요. 그 띠지로. 줄까지 찾아. 줄은 아니고 그러면서 저 부분을 저한테 이렇게 표시하면서 이 부분 보면서 진짜 종아님 생각이 너무 많이 났다.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서 이 부분을 읽어주셨거든요. 이 부분 간단하게 읽어드리면 목소리가 우렁차고 성격도 괄괄하며 유머 감각 넘치는 캐릭터의 보험 여왕을 떠올리진 않으셨나요? 보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일 겁니다. 사고든 질병이든 뜻밖의 일이 생겼을 때 믿고 찾아가 의논하고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도와줄 사람. 내성적이면서 꼼꼼하고 믿음이 가는 사람이겠지요. 요 내용을 딱 읽어주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죠. 그러면서 저 책을 선물을 받았어요. 이런 식으로 감사를 표하시는 분도 있었고, 또 요거는 캘리그라피 언니 그냥 썼다고 마침 딱 생각나서 그날 PC 과정이었는데 PC 하던 고객님이 저한테 그냥 주셨어요. 곰돌이 푸에 나오는 매일 행복하진 않지만 행복한 일은 매일 있어라는. 그 밑에 기억, 니은, 미음, 디귿. 이게 곰돌이 푸예요. 곰돌이 푸. 네. 곰돌이 푸. 네. 곰돌이 푸라는 만화 애니메이션에서 나오는 이제 약간 명언 같은 거예요. 결과해놓은 거예요. 맞아요. 뭐 이렇게 캘리그라피 작성했다고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뭔가를 표현하지 않더라도 저의 여러분들의 그 노력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감사함도 서로 표현해야지 하는 거예요. 저도 표현했고 고객님들도 표현을 하고. 네, 지금 회의 중인데, 네네. 그러세요? 요 인카라고 해서 잠깐 받았어. 죄송해요. 괜찮습니다. 내용 관련돼 갖고 여러분들도 약간 어떻게 보면 장치들을 해줘야 돼요. 고객들은 잘 표현 안 해요.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표현하지 않으면 그걸 원하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걸 조금 표현을 하고 그걸 받을 수 있는 장치들을 조금 마련하는 게, 그래서 소감받기나 이런 것들을 서로 할 수 있게 만드시는 게 좋다.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어필하기도 좋고 나도 감사함도 느끼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쵸?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입니다. 계약을 만약 진행하셨어요. 선물을 해야 되잖아. 네. 여러분들 선물 뭐 했었어요 그동안? 그동안 좀 마음에 담는 선물을 했던 것 같아요. 어떤 것들?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뭐 금액이 작더라도 준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어떤 것들? 케이크 그리고 페퍼면 애기들 배변 패드 그런 거 있을 수도 있고, 수제비 만들어가지고. 뭐 바디 뭐 세트도 했던 것 같고. 다양하게 하셨네요. 네. 그러니까 출산하면 뭐 출산용품 같은 거 했던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결론만 얘기해서 하고 싶은 말은, 고객님들한테 선물을 할 때는 조건 첫 번째, 금액과 상관없이 예뻐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지속성이 있는 걸 하셔야 돼요. 오래 볼 수 있는 맞아요. 거나요? 오래 볼 수 있는 거. 오래 볼 수 있는 오리보아 이거 단발성 말고. 지속성. 네. 그리고 세 번째는 고객이 관심사에 맞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못 찾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정말 없으면 쓰라고 제가 해놓은 리스트가 이 세 가지예요. 예. 정말 없을 때, 이걸 못 찾을 때. 예. 금액대는 선물은 그럼 어느 정도 하는 게 좋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저는 3에서 5만 원 정도를 하라고 말씀드려요. 그리고 선물을 하는 기준은 운전자 보험 하나 있다고 이거 해줄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아니요, 그냥 저는 뭐 한 가정에 하든 이렇게 하죠. 운전자 보험 하나 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해줄 거예요? 아니잖아요. 최소 10만 원 이상 정도 계약을 했으면 이 정도는 해줄 만하다. 10만 원 이상. 네. 저는 그렇게 기준 잡고 선물해요. 네. 애매하게 5만 원 하고 이러면 선물 안 해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 정도 하는 사람한테 3에서 5만 원 정도 선물을 하는 편이고, 이 정도가 제일 무난해요. 왜냐면 내가 10만 원 했을 때 벌어들이는 소득이 얼마예요? 거의 뭐 100이라고 그냥 계산을 하고, 이 3에서 5만 원 정도면 5%예요. 근데 5%를 끝나나요? 우리 또 뭐 해요? 뭐 메이클로버도 있을 수 있고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거는 이제 처음에 만났을 때 하니까 이후 관리 차원에서 하는 것들. 생일 때마다 선물을 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명절 때 명절 선물 보낼 수도 있고요. 또 연말에 달력 같은 거
그쵸. 달력 같은 것들. 이거 다 비용이에요. 달력 사는 거예요. 개당 1,700원씩. 예. 자기가 쓸 만큼만. 이것들도 다 비용을 생각하고 저는 이런 비용들 고객한테 인당 한 10% 정도 쓰는 게 맞다 생각해요. 10에서 20% 사이. 나머지 80%는 내 소득이에요. 그렇진 않아요. 80% 중 또 재투자는 해야죠. 한 20-30%는 그렇죠. 나머지 50%가 내 수익이라 내 소득이라 생각하고서 저는 가져가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어떻게 보면 루틴이나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고 일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기준을 잡고 저는 이렇게 좀 기준을 잡고 일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물을 하실 때 이 세 가지를 좀 중점으로 잡았으면 좋겠고 아까 선물 얘기 들어보니까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래도 근데 금액대가 아마 편차가 많이 심했을 거야. 그 금액대를 조금 너무 높은 거는 하지 않으실 필요도 있다. 네, 20-30%는 대기값이고 50% 정도 보는 소득. 그러면은 선물 추천 리스트 첫 번째부터 말씀드릴게요. 정말 할 게 없을 때 네. 그래도 누구라도 가져가면 나쁘지 않게 생각하는 것들. 첫 번째는 약간 인테리어용이면서도 좀 실생활 쓸 수 있는 예쁜 컵인데 네. 티로직 개수나무 머그컵이라는 티로직 브랜드의 컵이에요. 이거 네. 카카오톡에 선물하게 들어가면 가격이 나오는데 한 3만 원 정도 합니다. 저 두 세트에. 저 컵받침까지 포함이에요. 컵받침도 나무예요? 네. 저것도 뚜껑으로도 쓸 수 있고. 그리고 되게 예쁩니다. 젊은 부부들이나 또는 혼자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좀 디저트긴 한데 저는 원래 먹는 거 선물 잘 안 해요. 진짜 잘 안 해요. 왜냐면 먹고 나면 없어지잖아. 근데 요 하나는 좀 하는 편이야. 잼 세트, 크렘드 마롱이라는 브랜드의 잼 세트인데 요 브랜드 밤잼, 요거 같은 경우 밤잼이랑 과일잼이 섞여있는 튜브 형식으로 돼 있는 거예요. 네. 휴대도 되게 편하고 네. 그리고 잼은 좀 오래 먹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좀 괜찮다. 그리고 패키징도 예뻐요. 쇼핑백까지 다 해서 카카오톡 선물하게 해서 살 수 있습니다. 금액 한 25,000원 정도예요. 25,000원 정도. 특히 저기 밤잼이 되게 유명하거든요. 밤잼이 자 이거는 캠핑족들이 한창 유행을 했던 건데 그 밤잼을 그 우유에다가 살짝 데펴가지고 저어서 먹으면 그게 밤 라떼가 돼요. 그냥 시중에서 파는 카페에서 파는. 그리고 저 잼이 조금 유명합니다. 몽블랑이나 이런 디저트 베이커리에 올라가는 잼들도 이런 크랜드 마롱 잼들 많이 쓰거든요. 밤잼. 요거 괜찮고. 근데 이제 세 번째는 조금 금액대가 올라가는데 얘는 5만 원대 정도 해요. 네. 이거는 산타마리아 노벨라라는 브랜드의 바디워시고 산타마리아 노벨라는 백화점 브랜드예요. 천연 향료 제품을 운영하는 브랜드 백화점 브랜드인데 여기 또 제품이 되게 포장도 예쁘고 그리고 향이 좀 좋아요. 향이 좀 오래 가고 그래서 요거는 여성분들한테 선물하면 되게 좋고 근데 주의해야 될 게 특히 향을 관심 가지는 여성들은 보통 내 향수 향과 바디워시 향을 좀 레이어링을 많이 해요. 그래서 비슷하게 간다고요? 그쵸. 그런 분들한테는 그래도 내가 그 향수 향에 맞는 것들을 혹시 캐치를 하셨으면 향이 되게 다양하게 많거든요. 바디워시가 이 브랜드의 바디워시가 그 노트에 맞는 좀 바디워시를 사서 해주면 더 좋아하죠. 모를 때는 살짝 물어보는 것도 팁. 그것도 하나의 팁이 될 수 있죠. 얘도 있나요? 얘도 다 있어요. 3개 다 있습니다. 저는 카톡으로 그냥 내가 선물 받아서 그러니까 내가 사기 해가지고 쇼핑하게 해서 그냥 가져가는 걸 좋아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포장지까지 쇼핑백까지 다 해서 주니까. 그걸 고객님한테 바로 보내진 않고 임팩트가 떨어지니까. 그리고 카카오톡으로 구매를 하면은 좀 빨리 와요. 쿠팡처럼. 그래서 끝에 가서 마지막에 증권 네 같이
이 정도 선물로 해가지고 하기도 하고 또 이제 고객마다 이제 성향 제일 좋은 건 근데 이거예요. 관심사에 맞춰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네. 관심사 좀 스토리 중에 제가 하나 좀 몇 가지 말씀드릴게. 제가 처음으로 모신 그 가족 고객이 한 명 있었어요. 네. 그분들 선물했던 케이스인데 요분들은 40대 50대 좀 어머님 아버님이셨는데 자녀가 초등학생이었던 거예요. 좀 늦둥이야. 아, 그래서 자녀한테 관심이 되게 많으신 상황이었고 그때 보험도 아버지 어머님이랑 그리고 자녀분까지 다 보험을 같이 가입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아드님이 초등학교 5학년이었는데 당시에 운동을 한다네? 유소년 축구를. 그래갖고 축구하냐고 애들 많이 다치지 않냐고 많이 다친다고 이런 얘기 하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PC하는 과정에서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은 뭐 애도 지금 쑥쑥 클 나이대인데 아유 애들 옷이나 이런 것들 비용도 만만치 않겠어요 라고 얘기하니까 맞아 만만치 않아 막 하루하루 큰다니까 이러면서 그럼 지금 키가 몇인데요 하면서 자연스럽게 물어보고 그래요? 발 사이즈 몇인데요? 물어보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넘어갔어요. 그러고 제가 선물은 뭘 했냐? 그쵸, 축구화를 했어요. 근데 축구화도 그냥 축구화? 그 사이즈에 맞는 축구화 했을까요? 아니, 한 사이즈 높은. 기다렸다가 신기하려고. 맞아요. 기다렸다가. 지금 건 있으니까. 어차피 이거 오래 못 신을 거 아니까. 그런 식으로 선물을 했더니 되게 좋아하셨고, 그때 소개도 또 받았고. 네. 근데 금액대가 얼마였냐? 축구화? 44,000원이었어요. 생각보다 전에. 유소년 축구화는요, 애들이 금방금방 그렇게 그러니까 하니까 저렴하게 저렴하게 형성돼 있고 비싼 걸 안 사요, 애들이. 그렇죠. 금방 해질 거 아니에요. 맞아요. 금방 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금방 못 신어서. 못 쉬는 거 작아서. 예. 한 6개월 신고 못 신고 이러니까 애들이. 예. 맞아요. 바로바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조금 선물을 했던 케이스가 있고요. 또 요즘에는 또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을 만나면은 네. 취미가 다들 골프 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런 분들한테 좀 하기 좋은 선물이 그냥 편안하게 하기는 골프 장갑들. 장갑. 예. 공도 있고. 그쵸. 골프 장갑이 여러분들 브랜드 중에 풋조이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풋조이요? 예. 골프 웨어 쪽 브랜드 중에서는 거의 탑급의 브랜드거든요. 엄청 유명한 브랜드예요. 네, 풋조이. 거기 여기 롯데백화점에도 브랜드 있어요. 네. 가면은 골프 장갑 한 35,000원 정도 합니다. 그거 하나 사가지고 거기서 포장까지 다 해줘요. 매장에서. 저는 그거 사갖고 들고 가요. 얼마 안 하잖아요, 생각보다. 근데 되게 고급스럽고. 백화점에서 포장까지 다 해주니까. 계약만 해준다고 네. 어디든 못 가겠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즐겁게 가죠. 골프 하시는 분들도 좋은 것 중 하나가 골프공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골프공 그냥 하지 말고 각인 골프공 있어요. 각인이요? 네. 네, 레이저 각인 하는 거. 근데 이름만 새겨주면 재미가 없잖아. 저는 약간 문구도 문구. 네. 약간 이런 거. 오늘의 홀인원왕 땡땡씨. 약간 이런 식으로. 뭐 오늘의 홀인원 당신 것. 막 이런 식으로. 그건 나중에 저기 각인된 거면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찾을 수 아니 있어요? 네이버에 아니 그러니까 공을 찾을 수가 있어요. 공 치고. 원래 찾아서 쓰는 거예요. 내 거 찾아서 쓰는 거예요. 네. 그래요. 네. 내 거 찾아서 계속 회수하는 거예요, 공을. 골프를 같은데 빠지면. 못 찾는 거고. 못 찾는 맞아요. 거고. 그래요. 그래서 캐디가 다니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내 거 찾으려면은 그렇게 조금 특색 있는 것도 좋아요. 그럼 그런 거 만약 또 골프지인들이랑 보다 보면은 누가 선물했어. 그러니까요. 이러면서 또 소개가 나올 수도 있고. 저는 그런 식으로 골프공 하는데 그거 해도 각인하고 다 하는데 한 10구에 한 2만 원 돈밖에 안 해요. 예. 얼마 안 해요. 골프공 근데 그렇게 비싼 거 안 써요. 웬만큼 실력 있지 않는 이상은. 맞아요. 예. 일회성으로 생각하니까. 그쵸. 음. 그래서 골프 실력을 어느 정도 물어보면 좋아요. 예. 그렇지. 예. 잘 노래 부르지만. 네. 그래서 골프 용어를 조금은 알고 있으시면 좋아. 그냥 저는 그래서 가끔 골프 치신다고 하면은 필드 나가세요? 하면 본인이 그럼 나도 필드 나가지 하면은 그래도 백돌이는 벗어나신 사람들이야. 백돌이. 예. 백돌이가 그러니까 18개 홀을 도는데
100타 안에 치는 거예요. 아, 멘탈. 어. 백돌이 안에는 들어간다는 거예요. 대부분. 홈필드 나간다고 하면은 18호 중에 네. 100타 안에. 네. 또 라인으로 붙어져요. 그래가지고 요 정도 치신다고 하면은 그래도 골프공 선물해 줄만 하지. 아, 왜냐면 스크린에서 치면 골프공을 쓸 일이 없거든. 아, 네. 그 안에서 치는. 네. 그러니까 골프공은 이런 사람들한테 얘기해 줄 수 있는 거고. 골프 장갑은 누구나 쓰니까. 골프 장갑은 보통 6개월에서 1년마다 교체해야 돼요. 그래서 가볍게 쓸 수 있는 거고. 이런 것들. 아니면은 요즘에 또 많이 하는 것 중에 저는 차 바꿨다라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맞아요. 차량용 방향제. 네, 맞아요. 근데 차량용 방향제 중에 좀 특색 있는 것들이 있어. 저는 다니엘 투루스라는 브랜드에 차량용 방향제를 많이 하거든요. 그것도 브랜드요? 다니엘 투루스. 다니엘. 네, 초르스. 네. 네. 그 브랜드의 차량용 방향제가 괜찮아요. 일단 천연 향료로 되는 거기 때문에 되게 좋고 향도 되게 좋고 방향제가 아니 저 차량용 방향제가 어떻게 돌아가냐면은 내가 태양열을 받으면 돌아가요. 아, 그래갖고 대시보드 위에다 이렇게 올려놓는 아. 방향제거든요. 아, 그럼 얘가 태양열 받으면은 휘잉 돌아가면서 소리는 안 나고 그때 향을 내뿜는 그런 방향제예요. 아, 네. 그래갖고 그걸 선물했던 어떤 고객님이 여성 고객님이 저한테 갑자기 그거 알아요? 원래 그분이 차를 새로 샀다 해가지고 모닝을 네. 거기 넣으라고 제가 선물한 거였는데 자기 이제 남편 차에다가 놨다는 거야. 아, 자기는 차를 별로 오래 많이 안 써, 자주 안 써가지고. 네. 그래서 애들이 아빠 차 탈 때마다 와 돌아간다 이러면서 좋아한다고. 아, 맨날 탈 때마다 즐겁다고 이런 얘기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도 좀 쓸 수 있는 좋은 선물이죠. 그래서 이런 브랜드들 다 요거는 근데 좀 금액대가 좀 높아요. 왜냐 한 9만 원 정도 해요. 비싸네. 왜냐 좀 9만 원이면 비싸지. 네. 장비가 들어가서 그런지. 태양열. 네. 외 같은 경우 좀 비싸가지고 좀 고민은 해보실 필요가 있는데 저는 이분 같은 경우 당연히 왜 했겠어요? 많이. 그렇죠. 계약이 10만 원이고요. 뭐 가족 계약이 들어갔으니까 한 거예요. 그쵸. 이 정도는 투자할 만하다 하면서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예. 그럼 이제 자기가 판단하에 하시면 되고 또 저가 가장 비싸게 했던 선물은 뭐였냐? 많이 한 적은 없는데 몇 번 했던 건데 저한테 한 가정 기준, 한 사람 말고 한 가정 기준 네. 100만 원 정도를 하신 네. 가정에 순금 하나 했습니다. 한돈. 되게 아, 유명해졌다. 순금 한 돈. 한 돈. 할만하죠. 왜냐면 100만 원을 나한테 네. 했다는 거는 내가 벌어든 소득이 1000? 그럼 순금 지금 뭐 저 할 때는 40이었어요. 네. 그러면은 5% 안에 드네? 네. 이 생각이 들면서 했던 거죠. 아, 근데 이제 가정이어서 그렇죠. 한 사람한테 계약했으면 이렇게 한 사람 중에 뭐 100만 원 넘게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이렇게 했을까 안 했을까요? 못했을 거예요. 안 했어요. 한 사람이 계약을 이렇게 많이 하면. 왜냐면 그 한 사람이 이거 하나 다 깨면 유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답이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요. 그럼 다가오죠. 그래서 가정은 그래도 네. 그렇게 깨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네. 잘 돼 있을수록. 순금 같은 경우 제가 제가 하나 갖고 있거든요. 선물하는 거.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거 끝나면 잘 시간 안 나나? 끝나면? 이거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있고 우와, 보증서 있고 아, 네. 순금 있고 이거 하나 해가지고 저는 많이 했습니다. 한 2번 한 것 같아요. 이걸로. 그렇게 해주면 이 사람이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 많이 났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거는 근데 그냥 내가 관리로 보여주면 되는 거고 그런 약간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게 뭐 그 그렇죠. 생각 한다고 해가지고 저한테 뭐 안 입은다고 저런 걸 해주진 않잖아요. 음, 네, 그러니까 그만큼 특별하다는 걸. 그쵸. 그쵸.
그만큼 감사함을 표현했다 느끼는 거죠. 결론은 이 범주 안에 드는 것들, 그쵸. 네. 이런 범주 안에 드는 것들 하시는 게 좋다.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이런 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돈 더 쓰시면은 약간 수표나 뭐 열쇠 이런 모양으로 찍은 금들도 있어요. 네. 인터넷에 보시면. 네. 그런 건 한 지금 가격으로 한 50만 원, 55만 원 정도 할 거예요. 그 정형값이 들어가서. 일본지가 한 돈이 그 정도 4만 3, 4만 했는데 저희 옛날에. 네. 근데 지금 그게 한 돈이에요. 네, 한 돈.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선물로서 괜찮다. 네. 해서 그냥 너무 무리해서 선물하지 마세요. 네네. 이유는 유지. 그쵸 유지 못할 수도 있잖아 그 사람이. 네. 그래서 어느 정도 내가 요 정도는 그래도 감사하고 넘어갈 수 있다 정도 수준으로. 그 정도는. 네. 그쵸. 주면서 소개. 주변에서 또 소개받을 수 있고. 네. 그리고 가끔 그런 것도 하긴 해요. 좀 편하게 하려고. 그 보험사마다 그 시책 물품들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럼 시책 물품 그냥 갖다 주는 경우도 있어요. 네. 제가 원수사는 그렇게 많이 해요. 많이 해요, 맞아요. 네. 응, 달력 사요. 사야 돼. 네. 응. 달력 사요. 네. 저 같은 경우 그런 경우 많이 했던 그런 것들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프라이팬이나 이런 것들 네. 명절에 그런 거 많이 시책으로 들어오니까. 많이 나오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아무튼 뭐 이거는 선택의 나름. 근데 저는 그런 것도 좀 임팩트 없으니까. 그냥 그거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CS 물품을 쓰든 네. 소개받기 위해서 네. 그렇게 쓰면 썼지. 그러니까요. 예, 맞아요. 그냥 제가 고객들도 알아요. 맞아요. 네. 이게 왜 나왔는지. 예. 그럴 거 그런 거 갖다 주니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게 낫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일단은 제가 선물 리스트까지 말씀드렸고 결론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다가간다면 여러분의 고객들도 그만큼 진심을 보일 거예요. 왜냐면 선물 받아서 싫어할 사람 어디 있어요? 없죠. 그리고 당당하게 소개 요청하실 수 있는 거고요. 앞으로 관리만 더 잘하면 더 소개도 많이 받으실 거예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잘 고객 관리까지 잘 하셨고 앞에 말씀드렸던 영업 루틴과 함께 고객 관리를 꾸준히 잘 하셔서 롱런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